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거리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날마다 이제로 저희 집이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함경북도 무산이라는 곳에서 철광산 노동자셨어요. 그래서 저희 친할아버지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전라도 분이셨대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중국까지 가셔서 이제 중국 연길 쪽 이제 연변 쪽에서 사시다가 일본 시대 때 일본 사람 두 사람을 이제 때려 죽이시고 북한으로 이제 넘어가셨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중국에서 태어나서 11살에 북한을 가셨고, 저는 이제 11살에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중국에서 태어났다는 고향이 중국이라는 것 때문에 북한에서 발전이라는 게 없었고요. 직장에서 일을 잘해서 입당까지는 했지만 정부에서 써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는 그때 당시 그렇게 불안정한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북한에서는 이제 직장에서 맡겨준 임무를 잘 수행했을 경우 방송차를 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거리를 다니면서 자랑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저 아무개는 이렇게 일을 잘해서 나라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당신네들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라라는 선전을 이제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좋았던 게 어머니랑 같이 이제 배급소에 가서 한 달에 2번씩 이제 쌀을 타옵니다. 먹을 거를. 그래서 탈라 이렇게 가서 줄을 이렇게 서 있으면은 저 아무개 동지 가족분 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머니가 있다고 하면 오라 그럽니다. 제일 뒤에서도 제일 앞으로 이제 가가지고 쌀을 받아갖고 오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우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 그때 당시는 이제 노려경문 큰아버지라고 해가지고 여기로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이죠. 그런 분이 저희 아버지 입당 보증을 서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저희 아버지를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안이 귀중 잘 살았고 이제 텔레비도 이제 작은 흑백 TV를 이제 김일성이 일 잘하는 사람들한테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선물 TV도 받았었고 선물 시계도 받고 그래서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 느꼈었고 제 목표는 이제 무용을 더 잘 배워서 노래를 더 잘해서 아버지 장군님한테 기쁨을 드리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언니는 이제 수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예술을 배우고 전공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집에서 순 하얀 쌀 밥을 먹다가 옥수수 밥으로 이제 반반 섞인 쌀 밥으로 내려갔다가 한 몇 달 있다가 이제 시래기를 밑에 깔고 위에다 밥쌀을 얹어서 밥을 했어요. 그래서 시래기 밥이랑은 이제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잡수고 며칠 있다가 그 시래기 밥이 저희한테까지 오고 너무 힘들어서 책을 못 드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언니 엄청 배고프구나 하는 걸 알고 유치원에 갔죠. 그래서 점심에 배식구 시간에 제가 배식을 이제 하는데
밥을 이렇게 딱 보니까 야, 이거 하나만 갖고 가면 온전히 먹을 수 있겠는데 그 생각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한 번은 도둑질을 못 해봤으니까 그걸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선생님하고 그걸 말하려니까 창피하지. 그 생각을 하다가 밥그릇하고 밥그릇을 꽉 눌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납작하게 되니까 이쪽 밥을 손에다 쏟아서 그걸다 덮어놨어요. 그래서 아날리게 이제 갖고 와서 자리에 앉아있다가 북한에는 이제 1년에 2번씩 선물을 주거든요. 그래서 김정일이하고 김일성 생일날에 주는 이제 1kg짜리 그 과자, 사탕, 껌 넣은 그 봉지를 항상 갖고 다녔어요. 뭐 먹을 게 생기고 이제 얻어오려고. 그래서 그 봉지에다 이제 밥을 넣어갖고 싸갖고 이제 집에 올라오고 이제 준비 중이었는데 밥을 못 먹으니까 공부하는 내내 계속 졸린 거예요. 이제 너무 배고프다면 물도 자꾸 먹고 싶은데 일어나 나갈 수도 없지. 그래서 계속 앉아 졸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벌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니까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작은 의자인데 의자를 이제 들고 서라 그래서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떨궜어요. 그랬더니 이제 칠판대 갔다가 이제 사정없이 때리고 북한은 애들을 맘대로 때리거든요. 선생님이. 칠판대 갔다 막 사정없이 때리는데 이제 굴변이 짝짝 가죠. 한참 맞고 이제 앉으라 그래서 겨우 이제 의자에 와서 앉았는데 계속 떨리고 힘들고 식은땀이 쫙쫙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이 아픈가 봅니다 하니까 선생님이 그럼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밥 한 줌을 갖고 이제 집으로 와서 한 12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 무용 선수다 보니까 이제 어느 12시까지 이제 학교에서 훈련을 하고 늦게 이제 집으로 오신 거죠. 그때 이제 부엌에 불을 떼고 그 밥을 넣고 물을 넣고 시래기 썰어 먹고 이제 죽을 끓였어요. 한가마 이제 끓여 없었어요. 그렇게 3, 4년 흐르다 보니까 저희가 영양실조가 오기 시작한 죽물만 먹고 1년에 2번 정도 기름 먹고 1번 정도만 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딱총을 잘 쏴요. 어르신님께서. 그래서 딱총을 갖다가 이제 다람쥐 잡고요. 이제 땅에 구멍이 이렇게 나면 물을 쏟아 넣어요. 그럼 물을 몇 바게트를 계속 넣으면은 꿀룩꿀룩꿀룩꿀룩 해요. 어느 구멍에서 막 이렇게 물방울이 올라요. 그러면 이제 요만한 구물을 이제 세 줄에다가 구물청거를 이제 들고 딱 있으시다가 딱 올라오면 딱 걸여내요. 안 그러면 장갑 끼고 딱 잡아요. 그 두더지거든요. 두더지 고기는 이제 구워놓으면 쫀득쫀득하게 맛있어요. 두더지 먹어요? 네, 두더지 되게 맛있어요. 쫀득쫀득해요. 그리고 쥐고기보다 더 맛있는 게 다람쥐 고기예요. 다람쥐 고기는 정말 고소하고 이제 기름이 버실버실해요. 구울 때 보면은. 그래서 그런 고기도 먹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옥노라고 해가지고 쇠줄을 갖다가 산에다 이제 이렇게 어떻게 장치를 해서 넣으면은 돼지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목에 끼고 당기면 이게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돼지를 잡는 거죠. 그래서 돼지도 잡고 사슴도 잡는데 잡으면 어떻게 아는지 정부에서 와요.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경찰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다 뺏어갑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남는 거는 가죽, 내장, 발 쪽, 머리만 남고 몸 딱딱 잘라서 정부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국물만 먹는 거죠. 북한 말로 돼지가 장화 신고 지나갔다 그러죠. 왜냐하면 그 가죽을 살리는 기름물이잖아요. 돼지 장화 신고 지나가 물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저희가 고기를 먹어볼 수 있는 유일한 이제 그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생이 남자 동생이 제일 먼저 영양실조가 오더라고요. 영양실조가 오면은 애가 이제 머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목이 약하고 몸이 약하고 다리도 이제 약하고 쭈글쭈글해요. 2살 돼서 애가 이제 걷기 시작을 해서 한 6개월을 걸고 뛰어다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애가 벽만 걸어요. 벽을 이제 짚고 걸죠. 자기도 언지러우니까요.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 앉아있고 그 다음부터 기어다녀요. 4살인데도 계속 기어다니는 거예요. 서지를 하면. 그래서 애 무릎이 썩살이 먹였었어요. 자기 몸은 이제 커졌는데도 계속 기기만 하니까. 그렇게 애가 영양실조고 우리 은혜는 머리가 서기 시작해요. 이렇게 바짝바짝 서요. 그리고 노래요. 물감 들어놓은 머리처럼. 그리고 애가 뿌옇고요. 그리고 여자애니까 배가 튀어나와요. 그리고 걔도 걷는 게 이제 비칠비칠하면서 겨우 걸어 다니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영양실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떻게 하나 애를 먹이려고 좋은 게 있으면 막내 둘을 더 좋은 거 주고 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돌담을 이제 옮기다가 뭘 보셨어요. 소리를 막 있는 대로 지르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이제 그 지방에서 가수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노래만 부르고 사시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게 시골 이런 거를 잘 모르셔가지고 겁이 더 많으셨어요. 그래서
야 너네 엄마 또 시작이다 빨리 나가봐라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진짜 뭐가 있어요. 털이 이렇게 있어요. 돌담이. 그래서 할머니 불렀죠. 할머니 여기 뭐 털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싹 헤치니까 쥐새끼가 요만한 쥐새끼들이 이제 있어요. 새끼를 낳아놓고 이제 덮어놓고 어디를 갔나 봐요. 할머니가 이제 그걸 해치더니 다 이렇게 주워갖고 실에다 다리를 매가지고 이제 그 빨랫줄에다 이제 걸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마리는 이제 이게 매너게 너무 깡매다 나니까 너무 말랑말랑하니까 똑 부러져가지고 똑 떨어지고요. 한 마리는 이제 까마귀가 와서 이제 덮쳐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총 7마리였는데 이제 6마리 남은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이따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갖고 뒤려라 해서 곱돌에다 넣고 이제 삶았어요. 그거를 몇 시간을 끓였어요. 그런데도 그 쥐가 그냥 물에 동동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고 와갖고 이제 우리 여동생한테 여자인데 머리가 이렇게 바짝 서니까 이거 먹으면 이제 보약이다 먹어라. 그래서 이제 놨어요. 너니까 얘가 이렇게 보고만 있고 못 먹는 거예요. 숟가락 이렇게 입에 물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북한은 이제 아버지들이 부인한테도 애들한테 다 반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뭐 야 니 같은 거 먹겠니? 니 한 마리만 먹어라. 그럼 제가 먹는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스푼으로 눌러버려요. 그래서 다 누르니까 이게 다 징겨져요. 그래서 이제 물에다 풀면서 징겨가지고 이해를 시켰죠. 한참을 이거 니 먹어야 이제 살고 배도 들어가고 머리도 눕는다. 먹어라 먹어라 하니까 한참 더 무서우니까 이제 먹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인상이 이래가지고 먹더니 우리도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근데 몇 숟갈 먹더니 난 맛있게 먹어요. 애가 또 그거를 다 먹고 한 15일 지나서 머리 컬러가 바뀌고 이게 눕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는 우리뿐 아니라 여러 탈북자들 체험을 했더라고요. 쥐새끼 먹으면 머리 눕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양제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배가 좀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지 지금 동생은 S라인이에요. 저는 이제 통통한데. 그래서 머리도 까맣고 지금도 이제 보기 이쁜데 지금 제가 만약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막 화를 내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자기 창피하다고 막 그러는데 이제 하여튼 그렇게 이제 영양실조 퇴치를 하는 법을 터득하고 파란 메뚜기가 있어요. 북한에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풀밭에 가서 이제 나무 같은 것 때문에 툭툭툭툭툭 튀어요. 그럼 이제 파란 메뚜기만 잡아요. 누런 메뚜기도 안 되거나 안 잡고 파란 것만 잡아갖고 오면 할머니가 이제 닦아줘요. 닦아가지고 이제 대충 저걸 퍽퍽 쪄서 가루 좀 이렇게 돼갖고 주면 먹으면 맛있어요. 그게 이제 영양제 같은 역할을 했죠. 근데 메뚜기는 중국에서도 먹어요. 그건 이제 보통 사람들도 먹는 음식인데 저희도 그렇게 먹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매일 하는 이제 일과가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장사 떠난다고 떠나시면 저희 언니하고 저하고 이제 식량 구입을 해야 돼요. 올 때까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제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비닐방막을 이제 옷 다 벗고 비닐방막 이제 감아요. 몸에다 다 감고 겉에는 버석버석한 옷 한 벌만 입고 산으로 가요. 왜냐면 비가 오거나 이제 오전에 가면 나무를 건드리면 물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옷 입으면 춥다고 이제 그렇게 해갖고 가서 들어갈 때 소금을 한 요만큼씩 가지고 떠나요. 산에 가면. 그리고 뱀이 너무 많으니까 짝지발이 이렇게 된 나무를 이제 지팽이를 해갖고 가서 뱀 보면 이제 대가리 누르고 한 사람 때려 잡아가지고 나무에다가 걸어놓고 올라가고 그러는데 올라가면서 참나물하고 가래나물이란 나물은 생 거를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일단 배를 채워야 되니까 올라가면 막 뜯어가지고 이제 먹으면 다 먹고 나면 이제 서로 널려줘요. 괴물이라고. 왜냐면 먹고 나면 이제 입이 파랗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널려주면서 올라가서 풀을 그렇게 캐가지고 좀 배부르고 그러면 이제 아무 나물이나 캐서 배낭에다 지고 자루에다 넣어서 지고 앞치마에다가 이제 자루를 이렇게 매고 이렇게 매서 여기다 이제 불로 가게 이제 산나물을 캐요. 그래서 보따리 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쯤이면 집으로 내려오죠. 그럼 그 풀을 갖다가 딱 풀면 풀어놔서 덜어는 이제 살짝 데쳐가지고 소금물에다 버물버물 해가지고 저녁을 먹고 덜어는 이제 그걸 살짝 데쳐갖고 제기를 이렇게 해요. 동글동글하게 제기를 해서 우리 언니는 한 30제기 정도 배낭에 넣고 저는 한 17제기 정도를 제기를 해가지고 가져가고 이제 그걸 메고 70리 하루 종일 걸어서 이제 장마당까지 가는 거죠. 그럼 산을 한 3개, 4개를 건너야 이제 그 도시 시장이 이제 나와요. 그렇게 산을 넘어서 이제 가면은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고 산나물 장사가 너무 많으니까 안 팔려요. 그러면 이제 울면서 팔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못 팔아가지고 조금 팔아서 소금만 요만큼 사갖고 올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 팔았을 경우는
그 감자 간분을 만드느라고 감자를 이제 채칼을 치면 깡치가 남잖아요. 감자 간분을 빼고 그거를 말려서 파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사갖고 오거나 옥수수 겨에다가 옥수수를 조금 넣어서 가루 낸 가루를 또 팔아요. 그때 당시. 그럼 그거를 또 좀 사가지고 이제 집으로 오면 산나물에다 조금씩 뿌려가지고 버물버물해서 쪄 먹죠. 그렇게 식량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힘이 모자라니까 풀도 너무 계속 먹으니까 이제 다리가 떨리고 소금이 부족해서 못 먹으면 몸이 팅팅 붓기 시작하고 기름기라는 건 전혀 먹어본 지가 오라고 이제 그 정도 되니까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힘든 게 6월입니다. 6월에서 이제 7월 사이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4월달, 5월달은 이제 풀이 나오니까 산나물을 뜯어 먹지만 6월에서 7월에는 풀이 독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풀만 먹으면 몸이 부어요. 그래서 결국은 먹을 수 있는 산나물이 제한돼 있고 산나물 뿌리가 다 쇠버리다 보니까 잎사귀만 똑똑 뜯어 먹어야 되니까 10바구니를 캐야 한 바구니 용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굽는 일이 먹는 일보다 더 많은 거죠. 근데 또 사람들이 이제 풀뿌리를 먹으면 좋다. 그래서 저는 지금 둥글레차를 정말 싫어하는데 매일같이 호미깍지 들고 가서 둥글레 캐다가 둥글레 삶으면 이게 달짝지근해요. 삶아 놓으면. 그래서 그 뿌리도 주워 먹고. 그 또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지금 뭐라 그러나 소나무. 며칠 전에 이제 목사님 같이 관광 가니까 소나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소나무 이제 딱딱한 껍질을 박아버리면 안에 이제 노랗게 떡껍질이 있어요. 그거를 칼 갖다 이렇게 삭삭삭 긁으면 보드랍게 이렇게 일어나요. 그럼 그거를 다 모아다가 양재물 넣고 맨날 며칠 삶아요. 그 꺼내서 다듬이 돌 이제 옛날에 천 만들듯이 빨래방치 같은 거 넣고 계속 두드려요. 두드리면 이게 다 이제 흩어지죠. 그러면 절구에다 넣고 또 절구질을 해요. 쌀이 있으면 쌀가루 좀 섞어서 이제 떡을 만들지만 그게 없으면 그 채로 그냥 이렇게 빚어가지고 얇게 빚어서 가마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찌죠. 찌서 그거에서 먹으면 넘어는 갑니다. 근데 양재물 넣고 뭐 어마어마 삶고 두드리다 보니까 무맛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 삼킬 때는요 정말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애들은 안 먹으려고 그러면 할머니가 이제 지키고 앉아서 해초를 쥐고 앉아서 먹여요. 그거라도 먹어야지 하니까. 그래서 먹을 때는 이제 그렇게라도 먹는데 먹고 나면 변비가 와가지고 애들을 계속 울어요. 할머니 이제 나무꽃을 쥐고 따라다녔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물쑥 같은 것도 계속 뜯어서 물쑥은 이렇게 물에다 넣고 끓이면요 걸쭉해져요. 그러니까 먹으면 배가 덜 고파요. 그냥 풀보다는. 그러니까 그걸 또 먹고. 그것도 느릅나무 껍질이 더 좋다고 김정일이가 뭐 어디 연구를 해냈는데 느릅나무 껍질 사람한테 좋고 뭐 금기가 있고 영양가 뭐 비타민 뭐도 있고 먹으라 그래서 그 나무 껍질 갖다가 그 잎사귀 뜯어다가 말려가지고 가루 내가지고 죽을 썼어요. 그러니까 죽이 걸쭉하고 보기는 좋습니다. 먹을 때는 별로 맛도 없지만 이제 먹고 나면 각혈을 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하루에 3그릇 이상 먹으면 그다음 각혈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이 막 타들어가는 것 같이 아프고. 결국 그래서 그 나무 먹는 것도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연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그 콩깍대기죠. 두부 콩깍대기. 그래도 나달에서 나온 거니까 나무보다 낫겠다 싶어가지고 맨날 며칠 그 삶으니까 물이 까만 물이 나와요. 결국은 이제 간장입니다. 콩간장.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소금 있으면 이거 간장으로 먹자. 그래서 그 다음 또 소금 좀 나가지고 그걸 마셨고 옥수수 뿌리 를 씻어갖고 말려서 작두 갖다가 다 끓여갖고 이제 방앗간 가면은 가루를 내줘요. 그럼 그 가루를 내주면 10대 1로 쌀가루를 섞어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이제 떡을 이렇게 진 떡을 이렇게 넣으면 탁 부서집니다. 가루가 풀 게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먹어야 되니까 이제 계속 먹었죠. 그러다 어느 날 그것조차도 이제 캘 나갈 수 있는 힘이 제한되니까 누워서 이제 끓는 물만 마신 게 한 달 정도 흘렀어요. 그러니까 저희고 아버지고 할머니고 다 못 움직이고 그냥 구두리에 이렇게 다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누워 있는데 막내 동생이 그러니까 여자 동생 지금 같이 있는 여자 동생이 일어나더니 이제 얼굴 기어가지고 제일 찬 그 구들 끝쪽에 가서 이렇게 딱 엎드는 거예요. 이불이 없는 쪽에 가서. 그 왜 저러나 했는데 마을에서 한 이민반장이 이제 감시하러 온 거예요. 어떻게 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감시하러 왔다가 하는 얘기가 애들이 죽을 때 이제 마지막에 너무 배고프면 열이 나기 시작해서
좀 죽으려고 저렇게 열이 나서 지금 누군 거니까 빨리 뭐를 하지 않으면 애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천천히 일어나시더니 빈혈이 이제 있으시니까 벽 짚고 서서 한참 있다가 또 괜찮으면 좀 움직이고 해서 손도끼를 이제 허리춤에 차시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원래 본명이 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이야 배고프니? 그래서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제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니까 무조건 이제 뭐 먹을 거 가져올 거다 생각하고 이제 물 조금 길어다가 넣고 그 나무 좀 주워다 놓고 기다렸죠. 밤 한 12시쯤 돼가지고 고기를 메고 오신 거예요. 고기 한 배낭 정도를 이제 갖고 오셨는데 피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이제 갖고 와서 빨리 삶으라 그래서 이제 물에다가 그걸 끓였어요. 근데 집에 소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끓여가지고 그 물 그냥 마시고 고기 뜯어 먹고 막 채 익지도 않은 거 다 먹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경비를 서라는 거죠. 사람들이 내 들키면 안 된다고 해서 언니가 나가서고 또 들어오면 내가 서고 이제 바깥 경비를 서다가 보니까 무슨 고기인지 궁금해서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염소고기라는 거예요. 한참 생각했더니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실해요, 뼈가. 그래서 염소고기는 이렇게 실하지 않을 텐데 왜 저렇게 실하지 싶어갖고 또 물어봤어요. 아버지 염소고기 아닌 것 같다. 하여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다 모이라 그래서 다 모여 앉았더니 사실은 이게 지금 소고기다. 근데 우리 그 농장 마을에 김정일이한테 1년에 한 번씩 제일 1등 송아지를 이제 선물로 올려가는 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15마리 정도를 이제 기르는 그 소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좀 훔쳐오신 거예요. 혼자 가서. 그래서 아버지 이제 자분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은 소한테 소금을 한 번 이렇게 먹인대요. 먹이고 나면 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 또 소금 줄라 그러는 줄 알고 따라온대요. 그럼 따라오면 그걸 유인해서 안전한 지역까지 가가지고 이제 까만 천을 마대를 이제 머리에다 씌워 놓으면 소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잡아갖고 한쪽으로 이렇게 탁 번져뜨리면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한쪽으로 번져지면 배가 불어오르면서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한쪽으로 넘어졌을 땐 일어나는데 왼쪽인 것 같아요. 왼쪽으로 넘어지면 소가 일어 못 난대요. 그럼 배가 둥둥 불어서 결국 거기서 숨이 차갖고 죽으면 그때 이제 각을 떠먹는 거죠. 그래서 강물에서 이제 혼자 그걸 각을 하루 종일 이제 뜨신 거죠. 그래갖고 지금 메고 오신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하다시피 북한의 이제 일본 시대 때 그 기계품을 가지고 북한이 계속해서 사용을 해왔어요. 근데 그게 어쨌든 태화가 되면서 전기가 없고 기름이 없고 하다 보니까 기계를 사용을 또 하지 못해서 녹이 쓸어가지고 다 고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농사를 해도 이제 순소로 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소가 굉장히 귀해서 여기서 우리 강아지를 이제 기어갖고 여기는 안 잡아먹잖아요. 북한이나 중국은 이제 개고기 해가지고 많이 먹는. 개를 구하듯이 이제 소를 북한은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생전 소고기를 먹어본 적도 없고 소를 만약 잡았거나 실수로 농장에서 죽였거나 하면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죄와 똑같이 묻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험한 일 중에 하나인데 저희 아버지는 저희 때문에 이걸 하신 거죠.